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내용은요, 방송사가 이게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예? 그래서 광고 수입의 증대라든가 또 유료 시청 수입 증대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계방송 기술력을 인정받아야지 하겠죠. 일단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그 중계방송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고, 그리고 또 대회 이미지 제고도 해야 돼요. 또 그다음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포츠 방송의 효과가 무엇인지, TV 광고는 어떤 효과가 있고, 경기장에 있는 광고는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광고 형식이 있고, 그래서 광고 효과를 뭘 얻고, 또 경기장 광고의 노출 대상은 따라서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TV 시청자에 대한 노출이라든가, 관중에 대한 노출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방송의 효과. 자, 그럼 방송사가 기대한 효과는, 어, 결국 광고 수입의 증대와 유료 수입, 예? 시청자들 통해서 이제 그걸 받는 거죠. 유료 수입의 증대에 이제 주 목적이 있는데요. 방송사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방송 중계권 획득을 위해서 거액을 들이고 있어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 뭐 IOC 올림픽이라든가 피파 월드컵 축구 대회 이런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 방송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는 큰 이유는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MBC, SBS, KBS보다 더 큰 기업이 미국의 MBC라든가 CBS 뭐 이런 방송국인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웃돈을 주고 방송 중계권, 독점 중계권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서 또 이렇게 삼성, 현대, SK 뭐 이런 기업으로부터 이제 또 그 스폰을 받고 또 대파는 거죠. 이런 구조죠.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를 중계하면서 방송사가 기대하는 효과는 광고 수입 증대와 유료 수입의 증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MBC라는 그런 미국의 방송사예요. 2008년부터 21년도를 조사를 했어요. 이 빨간 거는 썸머 하계올림픽이고, 요거는 이제 동계올림픽이고, 어, 아무래도 동계올림픽보다 하계올림픽 이 흥미 있고 인기 있는 스포츠가 더 많고, 또 하계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보죠. 그 동계는 몇 개 외에는 잘 안 보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화살표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올림픽의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황금알을 낳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다시피, 응? 여기 노란 색깔, 이건 타켓 수익이에요. 여기 평창 올림픽 보면 이제 그도 제일 최근에 그 동계 올림픽인데 제일 높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거는 UHD TV라든가 또는 이제 5G 뭐 이런 거 이 타켓이었거든요. 어, 여기 2006년도 이탈리아 토리노에 비해서 2010년 밴쿠버에 껑충 뜁니다.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 밴쿠버 같은 경우도 타켓 마케팅이 많이 주요했다를 볼 수 있고, 또 미국의 솔트레이크도 어느 정도는 이 당시 때, 이 시절에 그 마케팅 기법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됐다를 볼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성적이 그렇게 썩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치인데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수익 중에서 탑 6개 중에서 1등은 현재는 차지하고 있어, 수치로서는. 그러면은 자, 국내 4대 스포츠와 미국 프로 스포츠 중립권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4대 스포츠가 프로야구가 있죠. 지금 플레이오프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프로 축구가 있고, 프로 배구, 또 프로 농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간 중계권료가 프로야구는 360억 원, 그리고 프로축구는 65억 원이에요. 어? 많이 그 프로야구가 그러니까 제일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배구는 40억 원, 농구는 30억 원, 이렇게 돼 있고, 2015년, 18년도에 그리고 프로축구는 2016년도, 2019년도, 프로배구는 2016년도에서 2021년도, 농구도 마찬가지 2016년도에서 2021년도 이 계약 기간인데요. 방송사는 보면은 프로야구는 인기가 있으니까는 KBS, MBC, SBS 다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TV까지 하고요. 프로축구는요. KBS, MBC, SBS 그러니까 채널 스포츠인 거죠. KBS 스포츠, MBC 스포츠 쪽 채널이 케이블 TV도 하고 JTBC 3, 또 퍽스 스포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배구는 KBS만 합니다. 프로농구는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프로배구는 남자부 또 여자부 해서 남자부가 좀 더 많이 해줬다는 얘기죠. 시청률을 보면요, 이 야구가 월등히 제일 그 인기가 있어서 시청률은 높고, 사실 축구는 저조한 편이에요. 여기 보면 배구는 더 저조합니다. 여자 배구는 더 저조하죠. 아예 그냥. 그리고 농구, 그러니까 농구나 배구나 축구나 별로 아직 그렇게, 그래서 이게 방송 3사가 잘 나서진 않아요. 메인 그 채널에서. 근데 우리가 이 외국의 사례, 미국 프로스포츠 중계권을 보겠습니다. NFL, 미식 축구죠. 연간 중계권료가 약 5조 3천억 원입니다. 전체 중계권료가 이제는 42조 4,400억 원. 계약 기간은 8년,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자, NBA 농구죠. 프로농구 약 2조 7,800억 원. 그리고 전체 중계권료가 약 25조 7,200억 원. 9년을 계약 기간 했어요. 2025년도까지. MLB 메이저리그죠. 야구 약 1조 6,600억 원. 그리고 전체 중계권료가 13조 2,900억 원. 8년을 했고. 그래서 보면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어린애 수준이에요.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일단 그나마도 프로 야구가 지역으로 돼서든지 좀 인기는 있는 편이지만 축구, 배구, 농구 여기는 아직까지 국내용이다. 그냥 뭐 축구 잘하면 더 유럽으로 다 가고, 배구도 뭐 외국으로 다 가고 뭐 이런 실정이니까, 이 기술력으로 재미있는 유명 선수들이 뭐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와서 뛰어야지 그 시청률이 오를 텐데, 잘하는 사람들은 다 유럽으로 가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농구도 잘하면 다 미국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또 돈 벌려고 그러잖아요. 배구 선수들 미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먼저 그 광고 수입의 증대에서 우리가 지금 그 1992년도를 한번 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그 KBS TV의 그 광고 총 판매의 그 스포츠 프로그램 광고 판매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보면요. KBS의 수익 중 스포츠 프로그램이 약 11.8%를 차지하고 있어요. MBC는 9.6%, SBS는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TV 편성뿐만 아니라 그 회사 재정 수익에 큰 목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10%에 가까워 있다, 또 넘었다 하면은 잘 되는 거거든요.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서 스포츠 방송사는요, 주간 방송사와 지역 방송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주간 방송사는 대회의 모든 경기와 그 행사에 대한 방송의 권리를 가지게 되고요. 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일정액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이제 여기 해당되고요. 반면에 지역 방송사는 주간 방송사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서 해당 지역에 방송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96년에 애틀랜타 올림픽의 미국 주간 방송사는요, NBC, 미국의 NBC 그 방송사였어요. 주간 방송사가. 이 올림픽을, 여기 방송사는 그 올림픽을 통해서 6억 달러 이상의 광고를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3회 연속 하계 올림픽 대회 미국 내 방영권을 확보하고 했고요. 조직위원회에 약 4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 4년 전 그 애틀랜타 올림픽의 4년 전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이거든요.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에 그 150개 그 방송사가 5억 달러의 광고비를 지출한 반면에 애틀랜타 올림픽에는 단지 그 40개의 광고주가 그 이상의 금액을 충당한 것이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코카콜라 있잖아. 코카콜라도 그 이렇게 기업, 큰 기업인데, 이 코카콜라도 6천만 달러, 또 그 제너럴 모터스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거기도 5천만 달러, 또 버드와이저, 이 버드와이저도 4,500만 달러, 맥도날드도 4천만 달러, 또 비자 카드도 2,500만 달러를 지불했었어요. 스폰으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중계 방송에 30초 광고가 있는데, 그 30초 나가는 가격이 그 당시 때 96년도에 한 거저 50만, 최고 50만 달러까지 치솟았어요. 1992년 바르셀로나 대회 때와는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단일 스포츠 경기로는 미국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그 미국 프로 그 풋볼 리그죠. NFL. 2001년도에 이제 기억나는데 2001년도부터 이제 이게 껑충 뛰기 시작했어요. 2001년도에 챔피언 결정전 TV 그 중계 역대 최고 액수가 30초에 그 광고를 내보내는데 그 지불한 돈이 기업이 뭐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버드와이저라든가 230만 달러였어요. 지금은 한 10배 이상 더 올랐죠. 응?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유료 시청 수입 증대인데요. 스포츠 방송의 유료 시청은요, 스포츠 이벤트의 그 가치가 증대되면서 점차적으로 일반화된 거예요. 가까운 장래에 TV 방송 시청 양상이 변화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스포츠 방송의 유료 시청이 일반화될 경우 스포츠 단체의 재정 수입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유료 시청 프로그램은요, 스타 플레이어, 또 라이벌전, 뭐 연세대, 고려대, 또 뭐 그 옛날에 혜태, 또 삼성, 야구 같은 경우 뭐 있었죠. 또 새로운 기록 도전. 그래서 방송사가 이렇게 라이벌을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새로운 기록 도전은 우상 선수인가요? 그 높이뛰기. 아깝게 2등만 했지만 그래도 근소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적절하게 결합될 때, 또 시청자들이 돈을 지불하고 시청할 것이라는 거죠. 스포츠 방송의 그 유료 시청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요,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가 극대화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기꺼이 그 유료 시청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 무료 TV 프로그램에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돈 안 주고 보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누가 돈 주고 보겠어요? 응? 또 미국의 경우 그 프로복싱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 또 프로레슬링, 또 미식 축구, 이게 다 유료 스포츠거든요. 유료 시청 방식을 채택해 크게 성공하고 있는데, 미식 축구하고 또 미국 대학 스포츠 연맹 이거 이런데 유료 시청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유로 시청의 1991년 2억 1,600만 달러에서 1993년은 3억 7,700만 달러로 수직으로 상승한 그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그 조지 포먼이라는 분이 있었고, 에반더 홀리필드라는 있었어요. 이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 시청자들은요,
그러니까 거진 36달러를 거금을 기꺼이 지불을 하고 이렇게 볼 정도로 그 결과 방송사는 하루에 5,500만 달러의 유료 시청 수입을 올리는데 대성공을 거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유료 시청 그 방식은요, 앞으로 그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지금 벌써 많이 발달됐잖아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형 고화질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를 유료로 보게 될 것이고, 컴퓨터 통신 서비스 업체와 스포츠 제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스포츠 중계의 유료 시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폭스의 컴퓨터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사인 그 델파이 인터넷 이 회사는요, 미국의 프로 그 풋볼, 그러니까 미식축구죠, NFL과 협력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발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방송 기술력 인정입니다. 중계권 협상을 하는 그 주간단체는 주간방송사 선정과 관련해서 비용도 중요하지만 중계방송 기술력을 매우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어요. 특정 스포츠에 대한 중계방송 장비와 축적된 그 기술은요, TV 시청자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농구공이나 축구공과 같이 비교적 큰 물체를 화면에 담는 것과 야구공이나 골프공과 같이 작고 매우 빠르게 진행하는 물체를 카메라로 쫓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시청자들은 골프 선수의 어드레스 자세부터 백스윙과 공이 맞는 순간과 골프채를 떠난 빠른 공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놓치지 않고 실감나게 중계를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청자들이 욕구를 충족시켜줄 만한 중계방송 장비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간방송사로 선정된다는 것은 이미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회 이미지 제고가 있어요. 이 대회 이미지 제고는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주간 방송사로 선정되면 그 특정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각종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체의 노출은 스포츠 이벤트의 그 명성을 등에 업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아울러 방송사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방송과 광고 효과인데요. 그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서요, 방송사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고 판매를 통해서 그 이상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흥미있는 스포츠 중계는 시청률이 높아서 광고 효과가 크기 때문에 광고비가 아주 비쌉니다. 그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그 미국의 그 풋볼 미식축구죠, NFL. 이 결승전 리그가 슈퍼볼인데 2000년 시즌 그 슈퍼볼 TV 광고가 그 30초 딱 광고가 나간 거예요. 예, 삼성이 예를 들어서 30초 광고를 내볼 때 150억 달러를 지금 뭐 그 당시는 23억인데 지금 더 높았죠. 한 30억 가깝은 27억 8억 26억 판매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 현대가 만약에 그 30초 광고라는데 2000년도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30초 안에 190만 달러를 지불할 정도로. 그래서 슈퍼볼은 미국의 그 전국망을 통해서 중계 방송은 물론 타국가 다른 나라의 중계 방송이 되어 엄청난 매체 노출이 되어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제품 광고 효과를 본 거죠. 이러한 기업의 광고비 투자는 그 이상의 막대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993년 평일 황금 시간대 시청자의 평균 광고 회상률이 23%임에 반해서 슈퍼볼 평균 광고 회상률이 거의 3배에 달하는 66%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2021년도, 2000년도가 190만 달러인데 2021년도 슈퍼볼 자동차 광고가 3초에 60억 원이에요. 60억 원. 아,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너무 비싸서 14년에는 14년 만에 불참했다. 이게 스포츠 신문 헤드라인인데, 이 슈퍼볼을 주간 방송사가 CBS라는 방송사예요. 2021년도에 광고 단가를 30초당 550만 달러. 그러니까 2000년도에 190만 달러인데 190만 달러에서 그만큼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약 61억 6천, 거의 62억이 되는 돈을. 그리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바꾸는 슈퍼볼 광고 전쟁인데, 이제 이게 급부상한 기업이에요, 미국에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도어대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온라인 음식 배달 업체예요. 우리나라도 요기요, 배달 민족 이거 있잖아요. 많이 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로빈후드라는 데가 있어요. 이건 무료 증권 거래 앱 회사고, 두룸이라는 데가 있는데 온라인 자동차 거래 사이트고, 드래프스 킹스라고 인터넷 스포츠 베팅 사이트예요. 이게 도박하는 데죠. 이렇게 스포츠 통해서 이런 데가 급부상해서 이 슈퍼볼에 자기들 광고를 회사 광고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이렇게 3초당 550만 달러를 지불한 거고, 아웃 나간 버드와이저 유명하죠, 맥주. 이제 너무 비싸니까 안 한 거고, 코카콜라 펩시도 안 했어요. 이렇게 많이 주고, 원래 우리 펩시콜라 코카콜라가 유명한데 이렇게 많이 주고는 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또 현대차 기아차도 너무 비싸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온 그 회사와 이제 밖으로 나간 회사, 여러 가지 이제 돈이 없어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너무 비싸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방송과 관련된 광고에는 크게 TV 광고와 경기장 광고의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의 광고를 별도로 취급하는 경우와 통합 프로그램 내에서 취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합 프로그램은요, 스폰서십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회 공식 스폰서에게 경기장 광고 기회를 제공하면 물론 경기를 중계할 때 TV 광고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물론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림픽은 공식 스폰서의 독점성을 부여하여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장 광고와 TV 광고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대회 공식 스폰서의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코카콜라는 IOC와의 협상을 통해서 공식 스폰서는요, 경기 중계 도중에 나가는 광고 방송에 다른 그런 광고 방송에 다른 광고주들의 개입에 대한 거부권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이 코카콜라가 그 독점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올림픽 대회의 경우 스포츠 중계 방송 시 광고에 대한 우선권은 공식 스폰서가 가지게 되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TV 광고를 봤을 때 스포츠와 관련된 TV 광고는요, 유명 스포츠 선수를 중심으로 한 그 CF 광고라든가 스포츠 중계를 활용해서 광고를 편성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TV 광고의 특징은 타켓을 정해서 어떤 소비자 그 대상을 정해서 소구할 수 있다는 점과, 또 원하는 시간대에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의 의도대로 전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시청자들의 기호라든가 태도에 따라 채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상업용 광고에 대한 시청자들의 그 부정적인 인식이 광고 방송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장 광고, 경기장 가면 이 경기장에 이제 광고가 있어요. A보드 광고라든가, 아, 도나 사인 보드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경기장 광고는 스포츠 중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방송국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TV 그 카메라에 이 펜스 광고 이렇게 야구 여기 보기 뒤에 이런 것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시키는 거죠. 여기 지금 농구 경기장인데 A보드라고 이게 회전식 뭐 30초마다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지금 이 밑에 축구장인데 이게 회전식이거든요. 하나은행 돼 있고 30초 또 국민은행이 나오고 또 30초 다른 기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식 A보드 광고 그런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우연히 노출되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카메라가 많이 잡히는 이 골대 뒤쪽, 야구는 그 투수가 던지면 그 포수 뒤쪽 그런데 농구는 옆 사이드, 이 사이드에 이쪽 여기에 이제는 그 좀 비싸지 이 장소가. 그 일반적으로 그 스포츠 단체와 스폰서십 패키지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 효과는 TV 광고 이상의 효과를 얻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직접적으로 방송국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경기장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TV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접근하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효과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기장 광고와 TV 광고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날 그 스포츠 현장에서 경기장 광고판이 부착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스포츠 경기장 광고는 매우 효과 있는 광고 기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기장 광고의 특징 중에서 최대 장점은 시청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노출된다는 점인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일반적으로 광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스포츠 중계 안에서 노출되는 기업 로고는 피할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경기장 광고판은 고정물이기 때문에 노출 시간이 경기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점과 또 위치, 어디에 광고를 만드냐, 그 위치에 따라 노출 빈도가 다르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상이한 노출 빈도를 일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아까 설명한 회전식 보드 광고, 이런 방식이 나왔어요. 또 도나 사인 보드라고 있어요. 회전식 보드 광고, 도나 사인 보드 광고, 주로 농구 경기에 쓰이고 또 배구 경기장과 같은 실내 체육에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여기 회전식 보드와 도나 사인 보드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기술이 발달돼서 이제 축구 경기장에도 이제 쓰이고 있어요. 축구 경기장 보시면 도나 사인 보드 이렇게. 그러니까 도나 사인 보드는요, 도나사에서 개발한 것인데 동시에 한 회사의 광고를 일정한 시간 동안 보여주고 뒤이어서 다른 광고를 내보내는 방법인 거예요. 고정된 보드보다 시선 집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보드의 위치에 따른 노출 효과의 차이를 없앨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그래서 광고 효과가 고정된 보드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경기장 광고는 그 약점을 보완하면서 가치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경기장 광고는 메이저리그에서 1950년대에 시작한 이래 연맹이나 구단의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장 광고는 스포츠 관중들에게 광고를 인식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지적될 수가 있고요. 광고 효과를 위해 보드의 크기를 임의대로 제작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 대회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드의 크기와 설치 지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파, 그러니까 월드컵 축구를 주관하는 피파는요, 보드 광고에 관한 규정을 첫째, 선수들에게 위험을 주지 않는 보드에 재질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 선수들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그 위치에 설치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이드 라인 쪽은 그 사이드 라이너부터
그러니까 축구장이 사이드는 여기 있잖아요. 이 사이드 라인부터 여기 이 거리가 5m, 밖에 설치해야 하고, 골라인, 사이드 라인은 여기 드로링 하는데 여기가 5m, 여기는 3m, 이렇게 돼 있어요. 골문 뒤쪽은 6m까지 더 넓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또 광고판이 햇볕을 반사시켜 선수, 또 심판, 그리고 관중에게 방해가 돼서는 안 되게 돼 있고, 비상시 관중들이 대피할 때 광고판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국제경기대회의 경우 광고판의 높이는 보통 90cm까지, 요 높이가 90cm까지 제한했다는 얘기예요. 축구 같은 경우. 그래서 광고의 효과는요, 광고주에게 있어서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광고 효과인데요. 대학야구 펜스 광고 이용에 관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경기장 광고의 효과라는 연구를 통해서 경기장 광고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입증된 건데, 광고 효과란 광고 활동에 그러니까 광고 활동에 의해서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설정된 광고 목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으면서 설정된 광고 목표에 따라 측정되는 광고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광고 효과를 심리적 측면에서 측정하는 데는 인지적 반응과 감정적 반응을 고려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인지적 반응은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의식적인 정신활동의 결과로 일관성을 갖는 조직화된 반응이고, 감정적 반응의 특정 상황, 특정 시점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이고 일관성이 약한 덜 조직화된 반응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논문에 써 있습니다. 이제 광고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친 상표 이미지를 형성하는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광고가 비용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광고의 효과에 관여하는 믿을 만한 지식을 제공해 줄 기록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특히 하나의 브랜드를 위한 최적의 광고 예산을 산출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예산을 매체 계획상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광고의 전통적인 광고의 비용 효과성에 대해 매우 담당자들의 인식이 있어서 소비자 도달 효과, 그러니까 소비자 도달 효과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매체 담당자들의 인식이 있어서 소비자 도달 효과는 스포츠 광고가 높지만 지나치게 비용이 비싸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또 효과성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이게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장 광고의 노출 대상. 경기장 광고의 그러니까 경기장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어요. 경기장 광고의 대상은 크게 TV 시청자와 경기장 관중이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TV 시청자에 대한 노출, 또 관중에 대한 노출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기본적인 것은 TV 카메라와 관중들의 시선, 이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먼저 TV 시청자에 대한 노출을 보면요. 경기장 보드는 TV에 잘 비춰질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광고에서 TV 노출은 관중 노출에 비해 비중이 있기에 다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 관중에 대한 노출에 비해 수용자 범위가 폭넓고 다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 보드는 TV에 잘 비춰질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고, 회전식 보드는 문제가 없지만 A보드, 이렇게 A자로 된 그 A보드의 경우, 그러니까 알파벳 A예요, 대문자. A보드의 경우는 TV 카메라에 얼마나 오랫동안 잘 노출되느냐에 하는 것이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경기장 가면은 A보드라고 이렇게 A자죠, 이렇게 쭉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광고 막 글씨가 써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예. 회전식은 요거 이제 3초만 돌아가잖아요. 또 15초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따는 돈. 이거 A보드는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TV 카메라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게 비춰주느냐, 노출되느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출 빈도와 정도에 따라 계약 조건이 다르다는 얘기고,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축구 경기장에서 일반적으로 배치되는 게 이제 A보드 회전식 보드로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중에 대한 노출인데, 경기장에서 보드를 관중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TV 노출에 비해 효과가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그 TV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는 그 TV 카메라 사각지대에 관중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곳을 개발하면 의외의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스포츠 종목에 따라 경기장 광고도 그 형태에 달리할 수 있는데, A보드 광고나 도나 사인보드와 그 펜스가 주로 야구, 그 홈런 들어가는 그 파울볼과 홈런 거기 펜스가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광고를 넣는 거죠. 그래서 축구장은 A보드 광고 혹은 도나 사인보드 형식이 되고, 또 회전식 A보드 광고겠죠. 야구장은 펜스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농구장은 A보드 혹은 도나 사인, 축구가 똑같고, 배구장도 이렇게 보면은 그 네트에 이제 이게 펜스 달잖아요. 그래서 펜스 광고 혹은 도나 사인보드로 이렇게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기업이 그 기대하는 그 스포츠 TV 노출 효과는 그 다국적 기업들은 그 TV 노출 효과에 의해서 기업 또는 상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각종 스폰서십은 물론 국제 경기 대회의 경기장 광고 등 스포츠를 이용한 기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국 공보처의 자료에 의하면요, 1995년 현재 한국의 TV 3사를 TV를 통한 전 스포츠 실황 및 녹화 방송, 중계 방송을 연간 단위로 일정 금액에 계약 판매하는 방식으로 각각 48개 그 기업의 그 광고주와 월 3,100만 원에서 4,800만 원, 뭐 SBS, MBC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계약 판매하고 있고, 1994년 현재 미국의 TV 광고가 이게 341억 6천만 달러, 약 22% 정도 높아요. 거의 23%까지. 신문 광고는 343억 5천만 달러, 거의 동일한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신문이 매년 그 감소 추세에 있음에 비해 TV는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어서 광고 매체로서 TV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94년도를 보게 되면은 TV가 31.8%, 신문이 21.7% 이렇게 광고 매체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이나 이런데 이제 요즘 신문은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TV는 더 많이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그 SNS를 보게 되면 또 거기에 또 이제 이게 많이 그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대회 같은 큰 규모의 그 스포츠 이벤트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 그리고 국내 스포츠 이벤트에도 TV 방송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그 애틀랜타 올림픽의 TV 중계 방송은 지구촌 TV 시청 인구를 극대화했던 그런 대회였고 IOC의 의도와 맞물려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193개국에 비해 200여 개국의 방송이 될 정도로 더 늘어났어요. 이 수입은 애틀랜타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60%를 분배하고 전 세계 197개 국가올림픽위원회가 197개 국가올림픽위원회는 26개의 197개 국가올림픽위원회하고 26개의 국제 경기연맹 IF죠.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 그리고 기타 관련 스포츠 단체를 포함해서 전 세계 올림픽 가족을 위해 쓰여지도록 나머지 40%가 IOC에 배정되고 있어요. 이제 TV 방영권료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여기서 이 피파, IOC 이렇게 배분 형태를 본 거예요. 총 수입 중 일부로 간주하는 게 이 피파 IOC고, UEFA 유럽 축구 연맹이죠. 자동 배분돼 있고, AFC는 균등 배분돼 있고, 영국 축구 리그예요. 균등 또 차등 이렇게 돼 있고, 분데스리가는 독일이고, 프리미어 라리가 스페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분당 방식이 나오고 있어요.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런던 올림픽하고 리우 올림픽의 이제 시청률, 이 TV로 된 거, 지상파, 케이블 TV 포함해서
여기 보면 그 KBS가 요 색깔이에요. 또 KBS2가 요 색깔이고, KBS2가 더 많이 높네요. 그리고 MBC가 그 런던 호텔이 제일 낮았어요. 키스터 문제인지 뭐 아무튼 SBS가 좀 높은 편이었고, 이렇게 평균 요 정도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V 방영권료는 경기연맹의 그 재정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스포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대회 운영 경비가 증대되고 있으면서 더욱이 경기력도 향상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TV 방송국과 스포츠 협력 관계는 스포츠와 관련된 광고나 스폰서 그리고 경기장 내 촉진 활동 등에 대한 규정과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 경기 규칙과 수정을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